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개인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저의 인생은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한 발자국도 틀어지지 않은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대학도 제가 좋아하는 미술 전공으로 무난하게 입학했습니다. 문제는 대학 졸업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아빠가 말한 거 생각해봤니? 아빠, 저 아직 24살이에요. 선보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예요. 너희 엄마는 22살에 결혼해서 24살에 이미 너 낳고 키우고 있었어. 진주, 너는 너희 엄마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결혼관도 결혼 정년기도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성인이 되었으면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야. 그것도 부정하는 거니? 저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만 30살 넘어가면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유부남이야. 너 설마 유부남이나 돌싱이랑 결혼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가 유부남을 왜 만나요? 자연스럽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준이 뭔데? 너 여중 여고에 대학교도 여자 많은 과 다녀서 남자친구 한 번 못 사귀어 본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저 못쏠은 아니에요. 예전에 만났던 그 비리비리한 놈? 그 놈 어떻게 만났냐? 네가 얘기 한번 해봐라. 친구가 소개팅 해줘서요. 친구가 소개해준 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아빠가 소개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만남이냐? 진주야, 아빠가 세상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소개해주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왜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니? 알겠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한번 만나보기는 할게요. 저는 아빠에게 설득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 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주선한 선자리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소개팅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 전공이 예체능이다 보니 다른 동기들은 취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저 역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선자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주 씨,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주 씨,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 이런 말씀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 진주 씨 처음 보는 순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어머나 감사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쑥스럽네요. 진주 씨만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저랑 영화 보실래요? 주말에 저도 시간 괜찮아요. 그럼 영화표 예매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푹 쉬세요. 강재욱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그 당시 29살이었고 본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집안에 돈도 많은 데다가 건실한 청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활짝 웃으며 뛰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그 청년하고는 잘 돼가니? 네, 잘 만나고 있어요. 아빠가 네 사주를 봤는데 말야. 내년 봄에 결혼하면 좋다더라. 내년 넘기면 10년 동안 결혼 운이 안 들어온대. 결혼 논의할 단계는 아니에요. 저희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내년이면 네가 만나는 그 남자는 30이야.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 인생까지 생각하면 너도 무턱대고 결혼을 늦출 수는 없어.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그 사람도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 꺼낸 적은 없어요. 그 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면 할 거라는 얘기냐? 아빠, 제발요. 최진주, 네가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구나. 네가 25살 이전에 결혼하면 너 결혼할 때 혼수로 3억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나이 넘긴다면 아빠 주머니에서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한 푼도 주시지 않겠다고요? 아빠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후회돼. 첫째라서 기도 세고
매번 부모 말에 반항부터 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결혼까지 네 맘대로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아빠 뜻은 충분히 전했으니 이제 네가 결정할 차례다. 저희 아빠는 배운 것 없고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했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뜻을 거스르는 걸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죠. 제 마음이 매우 심란했던 그 무렵 남자친구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야, 생각해봤어? 내년 중으로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말, 난 진심이었어. 나도 자기가 좋고 언젠가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 그렇지만 아직 나 24살이고 결혼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인어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자기가 우리 아빠 생각을 알고 있어? 내 말은 딸 가진 아빠들 생각은 다 비슷해. 주변의 여사친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들이 다들 딸들 일찍 결혼시키고 싶어 하신다더라고. 우리 아빠도 내가 빨리 가정을 꾸리길 원하시기는 하지만 내 인생을 아빠 뜻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자기 뜻은 어떤데? 나랑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연애의 끝은 단 두 가지뿐이야. 결혼하거나 헤어지거나. 자기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인 거야? 자기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럼 언젠가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긴데 왜 굳이 시기를 미뤄야 해? 내년에 결혼하나 5년 후에 결혼하나 똑같은 거잖아. 나 이제는 정말로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단 말야. 자기 생각은 알겠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자. 우리 엄마랑 아빠도 자기 보고 싶어 한단 말야. 벌써?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부모님이랑 밥 먹는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까워지자는 것뿐이야. 알겠어. 그 사람은 말로는 부모님이랑 밥 한 끼 먹는 거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어느새 그 집안 예비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시간 괜찮지? 그럼 우리 내일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그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우리 엄마랑 병원 좀 다녀와라. 우리 데이트 시간에 나보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나 내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거든. 마침 우리 엄마도 병원 다녀와야 한다는데 내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진주 네가 우리 엄마 손 붙잡고 오붓하게 다녀와. 그래도 우리 약속이 먼저인데. 오는 길에 엄마가 자기랑 백화점도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 결혼 반지도 구경하고 위아래 정장도 한 벌 뽑아달라고 해. 우리 엄마가 며느리랑 쇼핑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 일단 알겠어. 그 당시 저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저도 속물인지라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의 재력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5살 전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아빠의 압박도 있었던지라 저는 제 의견 한번 말해보지 못한 채 커다란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결혼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 아주 미친 인간이야. 연주야, 갑자기 왜 그래? 재욱 씨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거야? 내가 오늘 미국에서 온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걔가 글쎄 언니 남자친구를 알더라니까. 미국에서 어학연수할 때 같은 반이었대. 맞아. 재욱 씨도 작년쯤인가? 미국 다녀왔다고 했어. 그놈 아주 걸레보다 더 더러운 놈이래. 돈 많은지 부모 뜻에 거스르지 않으려면 적당한 때에 결혼은 해야 되는데 지 인생 이대로 한 여자한테 잡히기 아깝다면서 아주 온갖 여자를 다 만나고 다녔대. 그게 사실이야? 내 친구가 사진도 보여줬어. 언니 남자친구가 확실해. 미국에서 얼마나 더럽게 놀고 다녔는지 입에 담지도 못해. 여자한테 미친 생말하니까 결혼하고도 100% 1000% 언니 놔두고 바람 필린 간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나 어떡하지? 너도 알잖아. 아빠는 내가 내년 안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 부모님들도 다들 날 며느리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비싼 물건들 사주셨단 말야. 언니 정신 차려. 돈의 노예처럼 팔려갈 거야?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왜 잘해주겠어? 여자에 미친. 지 아들 본성 드러나기 전에 얼른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구나.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언니가 장녀라서 결혼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 갖고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남자여야 말이지. 아빠는 어떻게 그런 놈을 소개해주고 언니한테 결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 일로 깨달았지만 아빠도 제정신이 아냐. 돈 많으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아무 남자나 골라오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부끄럽다. 사실 돈 많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한 건 아빠가 아니라 나일지도 몰라. 돈 많은 아빠 그네 밑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결혼하고 나서도 그 생활 유지하고 싶었거든. 그 남자가 나를 적당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모든 걸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도 저는 그다지 크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와 헤어질 이유가 생겨서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안 돼? 결혼 전에 심란해서 잠수 탄 거야? 결혼이라니? 나는 프로포즈 받은 적도 없고 결혼 승낙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왜 이래, 새삼스럽게. 프로포즈 안 해서 삐진 거야? 요즘 여자들 말야.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 이벤트 안 해주면 삐진다더니. 너도 딱 그런 여자들이랑 똑같네. 알았어. 내가 다음 주 안에 해줄게. 바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본론부터 말할게. 본론이 뭔데? 내일 새벽 3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싫은데? 나 그 시간에 자야 돼. 시간 맞춰서 와. 그 시간에 우리 집 제사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제사를 지내? 우리 집이 보통 집이랑 같니? 신 하나만 모셔서는 사업 승승장구하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조상님 대접도 섭섭지 않게 하고 있거든.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일원이니까 엄마가 자기도 부르래.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내가 이런 미친 집구석이랑 결혼을 할 뻔했다니. 야, 새벽 3시부터 제사 지내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해라. 뭐? 자기 도대체 왜 이래? 나처럼 조건 좋은 남자한테 시집 오면서 제사도 안 지내고 놀고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25살 전에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랐으면서 왜 이렇게 튕겨? 뭐라고? 니네 아빠가 술 취해서 하는 소리 다 들었어. 너 25살 전에 시집 안 가면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며? 내가 너거지 되는 거 막아주겠다는데 왜 제사 하나 갖고 쌩난리야? 내 약점 다 알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네? 나는 결혼이 급하니까 너랑 무난하게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부모님 눈에 차는 여자랑 결혼만 하면 돼. 그럼 간섭받을 일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발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제사 지낼 거 지내자. 어? 피곤하면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꺼져. 저는 그날로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아빠와도 크게 싸우고 거의 절연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를 더 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어 제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알바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바로 호주행 티켓을 사서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들에게는 그 남자의 실체를 모두 까발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호주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바로 내가 찾아갈게.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기 전에 그만두시지? 호주 경찰은 너 같은 스토커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내가 뭘 어쨌다고? 헤어지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거. 그게 바로 스토킹이거든. 사랑해서 연락하는 게 도대체 왜 스토킹이냐? 진주야,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 그 바닥에 나랑 헤어진 거 소문나서 이제 선자리가 안 들어오냐? 그런 거 아니야. 진주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야. 하긴 너 미국에서 더럽게 놀다 온 거 알려져서 누가 너를 만나려고 하겠니? 최진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나랑 결혼해. 그게 너한테도 좋을걸? 니네 아버지 재산 안 물려받고 네가 살 수 있어? 네 재산도 필요 없고 아빠 재산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살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그 인간과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석사 입학을 제 힘으로 해냈습니다. 저와 만났던 그 남자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고 매일 밤 유흥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남동생이 가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소문까지 떠돌아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결혼을 하지 않고 지옥의 문 앞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더 힘내서 살아가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로 시장 쪽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 하늘로 떠난 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자식 농사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소중한 자식이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된다니 슬픈 일이지만 아이를 가지신 부모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아들, 너 자취하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택배 박스 이게 다 뭐니? 죄다 비싸 보이는데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다 샀어? 멋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대학생 아들 집에 누가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와. 내 얘기 잘 들어도 비싼 거 사고 싶고 돈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돈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둬야 해. 너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눈물로 너 키우고 입술 부르터가며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 엄마가 속상하지. 아니,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건데? 설마 집주인한테 물어본 거야? 너 이사 올 때 내가 가구 드리는 거며 청소며 다 해줬잖아.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집 일하면서 근면성실한 모습 늘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쓰기만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근면하게 성실하게 버는 걸 안 해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옛날 시대야. 근면성실이 최고라지만 요즘에는 또 달라. 코인이나 주식 한 방이면 엄마 평생 번 돈보다 훨씬 더 번다니까? 그럼 대학 안 다녀도 되겠니? 또 그 얘기가 왜 나와? 나 대학 졸업할 동안은 집이며 학비며 지원해준다며. 그럼 그동안 내가 먹고 자고 쓰는 거 모두 책임져 달란 말이잖아. 엄마 쪼잔하게 왜 그래?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정말 중요한 거 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아들 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못 믿어워서 그래. 투자한 만큼 결국 돌아오는 거야, 엄마. 이런저런 물건도 써보고, 아, 이게 좋구나. 경험해봐야 돈 더 벌 마음도 생기지. 똑똑한 애니 어련히 잘하겠다 생각은 한다만, 네가 말한 대로 딱 대학 졸업할 때까지야.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내 나름은 머리 복잡하거든? 엄마가 안 재촉하고 채찍질 안 해도 나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중고등 학생 때야 멋모를 때라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야. 엄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 거라 믿고. 나 병들어서 다치거나 하면 너가 그때는 혼자 살 수 있어야 해. 내가 그때 짐 안 되려면 지금부터 저축해둬야 하고 알겠다고. 어린 것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들에겐 늘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었는데요. 오냐오냐 하면서 떼 쓰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아들은 전혀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죠. 저와 아들이 약속한 것과 달리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도록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나 강의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200만 원만 보내주라. 전역했더니 머리가 완전 돌이 돼서 독학은 힘드네. 돈 줄 테니까 엄마한테 강의 결제한 내역 보이게 해서 캡처해둬. 무슨 강의인지 얼마나 드는지 엄마가 봐야 믿을 수 있지. 지금 고작 200 갖고 아들 의심하는 거야? 너가 공무원 공부한다. 그림 공부한다. 자기 개발한다며 쓴 돈만 벌써 6천만 원은 되겠다. 그 돈 모아서 차라리 너 결혼 자금에 보탰으면 좋을 걸 하고 내가 속이 타. 2년 넘게 취직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말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지.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엄마 호강도 시켜줄 거 아냐? 아들, 제발 변명 좀 그만하자. 내가 너 책임진다고 일하고 매일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물고기 만지는데 10원 하나라도 엄마한테 준 적 있니? 원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엄마. 되는 대로 취직했다가 나중에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듣기야 그럴듯한 말이지. 그래도 행동을 하고 또 겪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 귀중한 시간 이제 좀 그만 낭비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매사가 우울하고 힘들기만 한 건지. 이렇게 의미 없이 다투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돈 달라고. 엄마가 너 돈 주는 사람이니?
ATM 기계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고 말하면 그게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너 자취한다고 따로 사는 바람에 나가는 돈도 부담인데 자꾸 이럴래? 그럼 낳질 말든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나도 세상 태어나기 싫었어. 엄마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부모가 자식 책임져야지.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 내가 곧 취직할 거라고 하잖아. 그냥 잔소리 말고 도와달라고 좀. 언제까지고 철이 들지 않을 것 같던 아들의 모습. 나날이 흰머리가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호민이 친구 형진인데요. 형진이구나. 어이구, 반갑다. 언제 가게 오면 저번처럼 매운탕 든든하게 차려줄게. 아들이랑 꼭 다시 놀러와.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그간 얻어먹은 밥값 좀 하려고 회사에 힘을 좀 썼는데요.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회사인데 자리가 마침 하나라서 호민이를 좀 밀어뒀거든요.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취직을 못해서 내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 내 아들이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아빠 닮아서 애가 다부지고 일을 참 잘해. 배우는 것도 금방 배우고 분위기가 있잖아.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호민이한테 좀 적극적으로 말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말 꺼내놨는데 인맥발로 들어가는 건 가오가 안 산다면서 싫다길래. 걔가 또 은근히 고든 면이 있기는 하지. 그래도 친구가 신경 써줬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구나. 우리 형진이가 내 평생 은인이야. 평생 은인까지는 저도 부담스럽고 호민이 취직하면 밥이나 또 얻어먹으러 갈게요. 아들의 친구 덕분에 펀드 매니저 일을 배울 수 있게 된 아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간곡하게 애원하자 취직을 하겠다고 답을 해주더군요. 그간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생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고마워 아들. 엄마 눈물 이제 다 보상받은 것 같아. 뭘 또 보상식이나. 인맥발로 들어간 거라 자랑스러울 것도 없구만. 그런 친구 둔 것도 다 아들 복이지. 내가 언제 한번 인사라도 할 겸 찾아가야겠다. 됐어. 엄마 괜히 몸고생하지 말고.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가게 한번 놀러 갈게. 그래도 감사하니 얼굴이라도 뵙고 떡이라도 돌려야지. 회사가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뭔 떡을 돌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생선 비린내 쩌는 거 알지? 아들 참. 엄마 서운하게 말하네.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이제 행복한 날이 시작될 거라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 원인이었을까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대장암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니 상의를 해야 하겠다 싶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향했는데요. 회사 내부 어디에서도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진아, 회사에 왔는데 아들이 안 보이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간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로 그러시죠? 내가 병원 다녀왔더니 암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위로 좀 받으려고 왔지.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나 보네요. 설마 많이 심각하신 건 아니시죠?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말을 해주시니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래도 아주 죽는 일은 아니까 다행한 일이지. 우리 형진이가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다 잘 풀릴 거라 믿고 싶네? 아이고, 어머님, 꼭 쾌차하실 거예요. 요즘 의료기술 많이 좋아졌다더라고요. 고마워 형진아. 그리고 안 좋은 소식 들으신 중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긴 한데요. 어머님한테 제가 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걔 성격 아시죠?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말하시진 말아주시고요. 사실 호민이 취직한 거 아니거든요. 일자리 소개해준 건 맞는데 본인이 싫다고 자꾸 거절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들이 실은 취직하지 않았고 절 속여 취직한 척 했다는 거짓말. 암 선고에 이어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자란 아들이 밉기보다는 그렇게 애를 키운 제가 한심스러운 기분이었죠. 남편의 묘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울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에게 엄하게 굴던 남편의 모습이 맴돌더군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들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회사 찾아왔어? 그래, 찾아갔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 일하나 안 하나 의심해서 찾아온 거야? 진짜 엄마 왜 이래?
회사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진짜 내가 비린내 난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아들 일하는 회사에 절대로 안 찾아갈게. 왜 또 삐지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아들한테 절대로 찾아갈 일 없을 거니까 혼자서 굳건하게 잘 살아야 해. 뭔데? 갑자기 무슨 소린데? 암 판정 받았으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구나. 남은 시간 동안은 너한테 더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뭐? 엄마 암이라고? 뻥이지? 그동안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쭉 지켜볼게. 암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미안해, 아들. 저는 일부러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모른 척 지냈습니다. 가게 일을 쉬고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아들이 친구와 함께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재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 밖에서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형진이한테 다 들었어. 진짜 암이라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나을 수 있을지 시도라도 해야지. 응? 난 네 앞길 막고 싶지 않아. 괜히 병원비 써가며 구차한 목숨 연명하고 싶지도 않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지 않겠니? 나 회사 취직해서 이제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 병원 가자. 응? 나는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진심인데 우리 아들은 엄마 계속 속일 거야?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내가 뭔 거짓말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취직한 건 맞고? 형진이 그 자식이 말했어? 입산 놈이네 그거 진짜. 내가 그 자식이랑 꼭 절교하고 만다. 안 한 건 맞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 안 했어.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할 거라고. 하도 엄마가 잔소리하고 걱정하길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거짓말 좀 한 거야.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취직을 하든지 뭐라도 일을 해. 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동안엔 병원 못 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병원 안 갈 거야. 알겠어. 취직할게. 뭐라도 할 테니까 병원부터 가자고 좀. 앞으로 성실하게 안 살면 엄마 맘대로 해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제발. 앞으로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할 거야? 남들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엄마 속 안 썩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 거고? 알겠다니까. 약속할게. 결국 아들의 간곡한 호소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암을 치료하기로 마음 먹고 병원에 가게 됐죠. 제가 대장암의 투병을 위해 치료를 받는 동안 가게 일은 아들의 몫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서 뭐 하나 만지는 것도 기겁하고 싫어하던 아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때그때 돈을 받는 게 좋다면서 점점 장사에 재미를 붙이더군요. 몇 년에 걸쳐 대장암을 극복하기까지 가게를 잘 돌보고 메뉴를 더 개선시키기까지 했죠.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고 타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 되었는데요. 초반엔 제가 만든 매운탕만 못하다며 혹평하던 아들 친구 형진이가 이제는 엄지를 치켜 세울 정도니 말 다 했죠. 돌이켜보면 아들의 거짓말에 대장암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엄마의 비린내를 창피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그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악물고 버틴 보람이 있다 싶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역시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순간들이 많으시겠죠. 치열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모두가 제 이야기를 통해 약간의 위안이나마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한 남편과 착한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유일한 골칫거리가 있다면 결혼하고부터 내내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시고 최근까지도 절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조만간 김장할 거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거라. 한 200포기 정도 될 거다. 200포기씩이나요? 어머님,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어요. 노인회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할 거라 그래. 시키는 일해군 소리 하지 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조만간 그이 출장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그이가 바쁘다 보니까요. 제철이 바쁜데 네가 신경 쓸 일이 뭐 그리 있다고?
하여튼 결혼 초에도 시키는 일은 죽어라 안 듣더니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는구나. 시애미가 말할 때 어디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꼴을 못 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이한테 그런 말해보고 시간 내보도록 할게요. 내보도록 할게요. 가 아니라 반드시 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니? 네, 어머님. 그리고 내가 돈 붙여달라는 건 언제 붙일 거야? 재촉하기 싫으니 빨리 보내도록 해라. 네, 어머님. 결혼을 할 때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하던 시어머니. 사사건건 제게 말트집을 잡거나 힘든 일을 시켜대는 분이었는데요. 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어머님이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될지 감도 안 오고 힘들기만 하네. 엄마 맘에 드는 건 간단해.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싹싹하게 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려워? 당신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에이스였다며? 그거야 다 옛날 일이지. 그리고 주부로 지내면서 당신 내조하기로 할 때부터 어머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봐.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집안 청소해. 김장 200포기에.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설마 아들인 나한테 엄마 흉 보는 거 동참해달라는 거 아니지? 당신 힘든 거야 알겠는데 적당히 해. 나도 엄마 문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은 잘해볼게.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많이 서운한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랑 다툴 때마다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엄마 편만 항상 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니까 그렇지. 엄마 원래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나도 너 생각해서 많이 배려해줬어. 그럼 너도 엄마나 나 생각해서 그만큼은 배려해줘야지. 내 편 좀 들어줘.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내가 주는 돈 저축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써제끼기만 하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번 달에 추가로 생활비 받아간 것만 해도 벌써 2번째다. 돈을 어디다 쓰길래 맨날 쪼달린다 나한테 앓는 소리야? 내가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쪼지 마.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살림을 몇 년 넘게 했는데 나아지는 게 아직도 없어? 자꾸 이러면 가계부 쓰게 하고 내가 나중에 검사할 거야.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문제가 걸리면 항상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단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어머님의 요구대로 생활비를 남편 몰래 붙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고요. 이웃집 할멈은 손주가 아이돌인지 뭔지 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라더라. 어릴 때부터 사진 찍고 모델 활동하면서 재롱잔치에 아주 행복하다던데. 난 왜 그런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멀쩡한 사업가 아들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저랑 남편도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맘먹은 대로 되질 않아서요. 정 이럴 거면 첩이라도 드리게 해라. 그럼 아들이든 뭐든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니? 어머님, 첩이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내가 태도를 정할 거니까 그리 알고 있거라. 남들 다 손주 가진다고 저도 가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어머님? 그리고 저나 남편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재촉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손주 빨리 대령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 두 사람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어머님,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너가 힘들 게 뭐 있어? 사업가 남편 덕분에 돈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지. 그걸로 적당히 밥이나 차리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중에 절반은 어머님 용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머님이 쇼핑백도 싼 거 쓰면 창피하다고 해서 10만 원 넘는 거 구매해드리고 밍크 코트에 다이아 반지에 아주 등골이 휘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돈 어디다 쓴 거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 안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동네 여편네들 다 주렁주렁 비싼 거 걸치고 있는데 나 혼자 허접한 거 끼고 앙상한 몸 그대로 드러내란 말이냐? 시애미가 돋보이고 어디 가서 꿀릴 거 없어야 가정이 욕먹지 않는 법이다.
그래야 우리 아들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못난 모습 중 가장 최악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었는데요. 품위 유지라는 명목하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쓰고 제게 일을 달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땡겨가며 집안에 비싼 물건들을 들여놓곤 하셨는데요.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닥달을 해대시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쓰는 병원비도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죠. 당신 설마 엄마한테 용돈 붙이는 거에도 더 들어가는 돈 있어?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니? 엄마 사는 집에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맨날 나한테 닥달하던 사람인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영 안 하니까 이상해서. 혹시 나한테는 몰래 돈 빌려가고 그런 거 아니시지?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긴 해. 뭐? 그럼 엄마가 이때까지 어디서 선물 받았다고 한 명품들이며 비싼 가구며 다 우리 돈이라 이거야?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간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다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나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당신 남편이라고. 미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난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우리 결혼 생활 힘들게 하지 말자. 고마워, 여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냐, 그동안 당신 말 제대로 귀담아 안 듣고 엄마한테 풀 스트레스 당신한테 풀어서 미안해.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사이에 끼인 당신만 힘들었겠다 싶어. 가계부 쓰라느니 하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 이제라도 당신 알아줬으니까 됐어. 나도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니까 좋다. 시어머니 문제로 종종 다투던 저희였는데요. 서로 마음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애기를 꺼내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죠. 그 덕분일까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마침내 가질 수도 있었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 들려주셨어. 임신이래.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나 오늘은 쉴 테니까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간만에 연극이나 보러 가자. 연극 좋지. 어머님도 이 소식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동안 손주 노래를 부르더만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내가 이럴 때 좋은 분위기 연출해서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당신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어. 괜히 힌트 준답시고 어머님한테 티내지 말고, 알겠지? 내가 그럴 사람이야? 알겠으니까 당신이 엄마한테는 잘 말해봐. 알겠어. 어머님 기분 좀 괜찮으실 때 잘 말씀드려 볼게. 시어머니가 워낙 괴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색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전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타이밍이고 뭐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손준이 그래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착각에 불과했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요.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손주 생겨서 기쁘시죠? 손주? 너 임신했다고? 그게 진짜니? 네, 어머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벌써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요즘 빚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임신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빚이랑 상관없이 계속 손주 얘기를 하셔놓곤. 너 애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만지는 아니? 애들 신발이며 옷이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비싸더구나. 그런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 다 쓰면 내 빚은 누가 갚을 거냐? 애초에 어머님 빚은 제가 갚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요. 이미 재철이한테 네가 내 빚이며 명품이며 구매한다고 돈 쓴 거 다 말한 거 알고 있다. 언젠가는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그동안 잘 숨겨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뒤통수 쳐놓고 뭐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거냐? 잔말 말고 애 당장 지워버려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 어렵진 않을 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애를 지우라니 좀 많이 당혹스럽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나 앞으로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품위 유지 좀 하겠다는 얘기다. 나 죽고 나면 그땐 애를 키우든지 입양을 하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은 물론 알아서 계산해보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남편도 허락 안 할 거고,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언제는 첩을 들여서라도 손주 가지라고 하시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너인 게 맘에 안 들어서 그런다는 생각은 또 못 해봤니? 하여튼 맘에 안 드는 년, 시애미가 시키는데 말대꾸만 해대고. 이년아, 내가 오늘 중에 율무차며 효과 좋은 약들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 먹어라. 다 처먹고 인증사진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배 걷어차일 줄 알아. 저도 어머님이 우리 애 건들겠다고 하면 가만 안 있죠.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고,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미친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낭비하시는 거 남편한테 숨겨가면서 편 들어드렸더니 율무차를 보내겠다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친 여자는 어머님 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오냐 잘됐다. 너 오늘 상 치르는 날인 줄 알고 있거라. 저는 곧장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문제를 알렸죠. 어머님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와서 말려줘. 내가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셔. 엄마 진짜 안 되겠다. 나 가기 전까지는 문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어. 어떡하려고? 나도 이때까지 많이 참아왔어. 당신이랑 결혼 반대하고 매일매일 이혼하라고 나한테 난리도 아니었다고 알았다면서 그만하라고 좋게 좋게 말했더니 당신한테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럼 이러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네? 하여튼 내가 오늘은 단단히 결판을 낼 거니까 당신 절대로 말리지 마. 내가 말려? 어머님 괜히 받으리면 나도 가사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힘들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시어머니는 간장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와선 집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게 온갖 욕을 내뱉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문을 열고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질렀더니 제게 간장을 억지로 먹이겠다고 달려들었고 남편이 이걸 뜯어말리던 도중에 간장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만약 칼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저를 찌를 기세로 악을 쓰시더라고요. 결국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태가 일단락되었는데요. 동네에 얼굴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구나. 소문 다 나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뭐니? 애초에 어머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너 진짜 죽어볼 거냐? 이제 엄마한테 가는 용돈 다 끊을 거고 앞으로 나 몰래 집사람한테 돈 탔으면 의절할 줄 알아. 뭐? 아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들 된 도리를 다 해야지.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나나 집사람은 도리 다 했어. 엄마는 엄마 역할, 시어머니 역할 제대로 했고 우리 애 나오면 할머니 역할은 제대로 할 수는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제 됐니? 아니, 엄마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빚이고 뭐고 엄마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야, 내가 너 엄마야. 우선 집사람한테 용서 빌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마. 해봤자 안 받고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러게 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엄마를 힘들게 했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동네에 난리를 피운 게 소문이 난 것도 모자라 돈이 떨어지자 친구분들이며 노인회관 사람들에게도 모난 성격 탓에 따돌림을 받고 있다더군요. 빚을 져가면서까지 체면을 따지시고 명품을 두르며 허영을 부린 죗값을 톡톡히 받는 중이었죠. 최근에는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라면만 먹고 있거나 머리가 하얗게 된 사진을 보여주는데 돈이 궁에 이러는 게 빤히 보여 가짱키만 하네요. 당장 남편부터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치를 떨고 있는 입장이니 그럴 이유도 없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사랑 때문에 결혼했던 남편이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지금도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비싼 값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훈을 얻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여보, 나 35만 원만 붙여주라.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먹는데 돈이 좀 많이 나왔네? 금가루 뿌린 거 먹었니? 친구 몇 명이랑 먹었길래 그 값이 나와? 그리고 왜 그걸 당신이 계산하는데? 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친구들이 돈 없는 거 아니냐. 지훈이 다 죽었다. 이러면서 긁잖아. 남편 기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돈 좀 붙여줘. 지금 계산 곧 해야 하는데 나 똥줄 탄다. 안 돼. 당신도 공무원 월급 박봉인 거 뻔히 알잖아. 내가 안정적으로 암만 돈 벌어도 당신이 이러면 이번 달도 가게 지출 초과야. 또 대출 끌어다 써야 한다고. 나도 공무원 조만간에 시험 합격할 거라고. 시험 너만 합격했다고 나 무시하냐? 좋게 좋게 말하니까 이게 남편을 우습게 안 해? 당신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 돈을 좀 아껴 쓰잔 말이잖아. 그게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좀 하든가. 야, 방 청소에 빨래 같은 집안일은 내가 다 하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방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다 하잖아. 당신이 하는 건 기계 안에 쌓인 먼지 며칠에 한 번씩 버리는 게 전부고. 그럼 당신이 빨래하는 거 말고는 하는 집안일이 대체 뭐 있는데? 치사하게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럴래?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언제는 나 좋다고 매달리더니 이게 요즘엔 남편을 완전 종 취급하네? 당신 얼굴 뜯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진짜 이쁜 줄 알아? 공무원 시험 안 되면 어디 취직이라도 하라고. 맨날 나한테 집안일로 스트레스 주니까 내가 시험 합격을 못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독서실이라도 다니게 해주든지. 독서실 다니라고 돈 줬더니 그걸로 PC방 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당신은 그냥 애초부터 공무원 시험 합격할 마음 없는 사람이야. 그냥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다는 그 가능성에 취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고. 너 말 다 했냐? 아니, 아직 30분은 더 떠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난 3시간도 떠들 수 있어. 요약이 안 되는 머리니까 공무원 시험을 아직도 합격 못하고 있지. 너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 열받게 할래? 얼른 돈이나 붙이라고. 남편은 허구한 날 친구들과 당구에, PC방에, 술집까지 흥청망청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3년 내로 합격하겠다는 말만 믿고 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기대는 늘 배신으로 돌아올 뿐이었죠. 잘생긴 얼굴 말고는 하등 쓸모도 없는 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절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네가 남편 힘들게 한다며? 애를 어떻게 쥐잡듯 잡길래 착한 민재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와? 그이가 그렇게 어머님한테 말해요? 와, 전 그냥 공무원 시험 공부한답시고 놀러만 다니고 돈만 써대니까 한마디 한 게 전부예요. 남자가 나라 일 제대로 하려면 원래 사내 대장부들이랑 어울리면서 놀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놀 줄도 모르다가 고위직 올라가서 늦바람 나느니 미리부터 노는 게 낫지 않겠니? 그것도 합격을 하고 볼 일이죠. 남편 실력에 고위직은 고사하고 지금 준비하는 시험 합격도 힘들 지경인데요. 네가 그렇게 우리 민재를 믿어주지 못하고 구박만 하니 기가 펴겠니? 안 그래도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마누라한테 기가 단단히 눌려 산다던데.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점쟁이한테 또 돈 쓰셨어요?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나한테 그러더라. 며느리를 집에 잘못 들이는 바람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남편 기 죽이고 손주도 못 낳는 너 같은 애를 내가 언제까지 용납할 거냐고 묻더라. 그래서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민재 씨가 건강하지 못해서 애 못 갖고 있다는 의사소견은 까먹으셨어요? 의사소견이고 뭐고 난 그런 어려운 얘기 모르겠고 임신은 여자가 하는 건데 왜 민재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여간에 너 내가 벼르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있거라.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너가 지금 들어와서 아주 난리야. 난리. 전 잘하고 있는데요. 같이 노량진에서 커플로 시작해도 누구 한쪽 합격하면 깨지는 경우 많거든요. 저처럼 합격 못한 사람 데리고 결혼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네가 너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란 말이니? 우리 민재 기운 네가 훔쳐가서 합격했는데? 앞으로 자꾸 제가 그이 합격 훔쳐서 된 거라는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미신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들였나 모르겠다. 저도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저 싫어하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둘 다 참 불쌍한 처지죠. 이게 뚫린 입이라고 시애미한테. 시어머니의 허구한 날 이어지는 잔소리 때문에 귀에 염증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그나마 참고 버티는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시험 합격을 못하더라도 이 남자를 제가 먹여 살려야 하겠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인간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일까요? 주영아, 나 이제 시험 공부 그만하고 취직하려고. 당신이 취직한다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너한테 혼자 일하게 하고 나는 집에서 빌빌거리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 이제까지 많이 미안했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갑자기 이렇게 정신 차리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다. 좋은 일인데도 왜 걱정이 되나 모르겠어. 내가 원래 한 번 말한 건 꼭 지키잖아. 꼭 취직할 거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부탁 뭐? 조만간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가게 되면 그때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엄마가 나한테 맨날 전화해서 이혼해라. 남자가 왜 아내를 못 휘어잡냐 이러는데 죽을 노릇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딱 부모님 집에 며칠 머무는 동안만 내가 좀 부탁하는 거 잘 들어주기만 해줘. 물 이러면 물 갖다 주고 밥 이러면 밥 갖다 주고. 어렵지 않지? 진짜 가지가지한다. 제발. 내 평생의 소원이야. 내가 당신 잘 휘어잡은 것처럼 보여야 엄마 잔소리도 좀 줄어들지. 그래야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직장 열심히 구하고 일석이조, 아니 무려 일석삼조라고. 알겠으니까 그날 적당히 선 지켜서 부탁할 거 하고 나 수틀리면 시부모님이고 뭐고 당신 작살내버릴 거니까. 거참 사람 말버릇하고는. 당신한테 힘든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잘 좀 해주라. 시민한테 봉사하는 공무원 마인드로다가 딱 며칠만. 가망 없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접겠다는 남편의 말은 너무 달가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집안에 어울리게끔 철저히 복종하고 길을 세워달라는 말은 달갑지 않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결국 남편에게 좋은 일은 제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명절 때 열심히 남편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던 시부모님이었지만 마지막 날까지 노력하니 믿게 된 눈치더라고요. 순종적으로 남편의 말에 잘 따르는 제 모습에 시부모님이 만족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취직했어.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알겠지? 축하해. 당신도 드디어 사회인이 됐구나. 그런데 회사 이름은? 어디에 취직했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축하받지. 이름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작은 와인 공장 같은 곳이라 그래.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비밀. 뭐 대수로운 거라고 그런 걸 또 비밀식이나. 회사 생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직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남편은 저와의 약속대로 정말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리 와인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명도 안 알려주고 늘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상했죠. 제 몰래 전화를 받는다거나 출처불명의 돈이 남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도 수상했는데요. 남편에게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영아, 나 너무 놀라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 지금 네 남편 아니니? 맞아. 얼마 전부터 와인일 한다고 했었거든. 한국 진짜 좁다. 사실 남편분 저번에 뵙고 진짜 잘생겼다 생각해서 얼굴 기억하고 있었던 거 알지? 몰랐어. 너 남의 남편의 눈독 들이고 있었니? 아니, 지금 농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내가 민재 씨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편이잖아. 근데 나 오랜만에 와인바 갔다가 알게 됐는데 민재 씨가 다른 여자랑 술 마시고 있는 걸 봤었거든. 와인바에서 일하고 있다니까. 동료든지 손님이든지 하겠지. 내가 거기까지면 너한테 왜 말을 하겠어. 민재 씨 와인바 직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손님으로 들어왔었다고. 어떤 여자랑 처음 들어올 때부터 손잡고 있던 거랑 주문해서 술 마신 거 모두 확인했는데 직원이 그럴 리가 없잖아.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남편의 그간 행적을 되짚어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휴가를 낸 동안 남편을 미행했고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호빠에서 일하고 있었어?
이렇게 돈 벌면서 남자니 뭐니 나한테 유세 떨었던 거니? 뜬금없이 뭔 소리야? 말을 좀 알아듣게 얘기해. 당신 뒤를 내가 며칠이나 밟은 줄 알아? 아주 이 여자 저 여자 안 가리고 다 건들고 돌아다니더만? 그래도 너한테 떳떳한 남편 되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돈을 갑자기 어디서 벌겠어? 떳떳한 남편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나 당신 같은 쓰레기에 한심한 인간이랑 같이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내가 당장 그만둘게. 나도 일하면서 아줌마들 비위 맞추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어. 얘기 더 듣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남자가 말하고 있는데 어디 말을 끊고 꺼지라 말아야. 나다, 시애미.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물어본다. 너 혹시 우리 아들 설거지 시켰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재랑 너 집에 왔을 때 애 손에 습진이 있었던 게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더구나. 바른 대로 말해라. 설거지 시켰어, 안 시켰어? 네, 시켰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이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네? 어디 계집애가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켜? 그것도 설거지 같이 천한 일을. 그게 천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시킨다고 뭐 큰일 나는지도 모르겠네요. 얼마 전까지 백수신 세던 남편 집안일이라도 시킨 게 잘못이면 뭐 세상 천지 잘못 아닌 게 또 있겠어요? 며느리 주제에 지금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잘못해놓고도 지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거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장 이 빌어먹을 집안에서 나갈게요. 대신 위자료는 좀 듬뿍 받고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하라는 말인데 이해를 제대로 못했니? 아주 제대로 이해했고 당장 그이랑 이혼할게요. 시월드도 짜증날 판인데 여자들한테 몸이나 파는 남편이랑 더 살고 싶진 않네요. 뭐? 민재가 몸을 뭐가 어쩌고 어째? 자세한 건 댁 귀한 아드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동안 덕분에 빌어먹게도 힘들었습니다. 아줌마, 소중한 아들 부둥부둥 키우시는 건 좋은데 저도 집에선 소중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들어올 며느리한테는 명심하고 잘 좀 대해주세요. 그럴 며느리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너 어디야? 지금 당장 일로 튀어와.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걸 취직했다고 절 기만한 남편이며 허구한 날 잔소리에 아들 편만 드는 시어머니까지 환멸을 느끼고 나니 더는 어울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두둑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제게 잘못했다면서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고 문자로도 돌아오라 애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잘난 얼굴만 믿고 가부장 끝판왕인 전 남편과 결혼을 하느니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위안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여성으로 결혼할 때 아빠 속을 참 많이도 썩였는데요. 철없는 남편과 뻔뻔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나니 아빠의 소중함을 전보다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또 그이한테 취직 문제로 잔소리했다면서? 김서방이 그리 말하더냐? 남자가 됐으면 모름지기 막일해서라도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이는 인텔리로 자라서 마길 같은 거 못한단 말이야. 안 그래도 회사 망해서 가뜩이나 심란한 사람한테 자꾸 왜 그래? 인텔리인 사람이 옥장판을 팔아대니? 그리고 직장 잘려서 빌빌거리고만 있을 거면 차라리 목수일이라도 배우라는 게 잘못이냐? 엄마 아빠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잔소리 안 하게 잘 살기라도 하든가. 하여튼 그이가 착하고 맘 약해서 아빠 하는 말 거절 못하는 건 줄 알아.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이 왜 집안일은 너 혼자 시키니? 왜 직장까지 멀쩡히 다니는 네가 집안일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다. 집안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집에서 쉬고 있으면 심심하기도 해서. 하여튼 너나 김서방이나 보고 있으면 아빠 속이 터질라 그런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아빠한테 기대라며. 얘기하라 했던 건 내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지. 싸지른 똥까지 치워주고 닦아주겠다는 말이 아니잖냐?
애도 있는 어른이 자립 못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정상이야? 김서방은 내가 집 장만해주고 너희들 생활비며 다 대주는 거 알고 있긴 하냐? 왜 이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없어. 괜히 장인한테 빚졌다고 하면 겁부터 낼 사람이니까 그이한테는 일부러 말 안 했어. 그런 형편도 모르고 있는 거 보면 가게며 대출이며 골치 아픈 문제는 죄다 네 몫인가 보구나. 듣고 있으면 화만 치미니까 김서방 문제는 그냥 포기할 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남편은 옥장판이며 건강기구를 잡다하게 팔며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당연히 말리셨죠. 겉만 번드르르하고 생활력도 없는 남자였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 속도 위반으로 임신까지 해가며 반대하던 결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못 믿어하셨던 아빠는 계속 저희의 결혼 생활에 참견을 하셨고요. 김서방, 저번에는 내가 좀 많이 언성을 높였던 것 같은데 조만간 미운이 없이 나랑 따로 얘기 좀 하는 게 어떨까? 아이고, 장인 어른. 불러주시면 저야 좋죠. 아빠,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그래? 괜히 따로 불렀다가 또 너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냐? 나 몰래 너한테 이러는 게 한두 번이야? 제가 몇 번 집사람한테 실수로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일부러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안 궁금하고 목수일 배워볼 마음 저번에 없다고 해서 자네 계획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사실 이제까지 해온 전공이 있는지라 나름은 공부도 하고 이래저래 알아보고는 있는 중입니다. 장인어른 귀찮으실 테니 따로 저 부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껏 그 전공 살려서 회사 망하기 전까지 옥장판 팔았던 건가? 내가 솔직히 자네랑 미윤이랑 결혼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쓰려. 상견례 자리에서 옥장판 들고 와서 영업하려는 건 지금 돌이켜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안 들었었죠. 열심히 인생 살았구나.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철이 들어서 집안일이며 바깥일 애한테 다 떠맡기고 있고 애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 텐데 취직 자리 알아본다면서 PC방만 가고 있다며? 보나마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겠지? 아빠, 그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왜 또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고 그래? 아닙니다. 정말 맹세하는데 취직 자리 알아보고 이력서 쓰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끓인 라면에 군만두 먹으면서 열심히 게임하던 건 누군가? 이렇게 자네가 거짓말만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설마 저 몰래 염탐하고 그러신 겁니까? 취직 때문에 열심히 알아보고 고생한다 해서 용돈 줄 겸 밥도 사줄 겸해서 보러 갔지. 그리고 내 딸 등골 휘어지게 만들고 놀고 먹고 있는 거 구경했고 자네가 아직 철들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도 알았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말만 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구만. 많이 부족하다 인정하는 척 해놓고 정작 맞서야 할 때는 아내 뒤에 숨는 게 자네란 사람 아닌가? 장인어른이 보시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저도 남자입니다. 미윤이 뒤에 숨을 마음 없으니까 앞으로는 믿어주시죠. 보안이 미운이 너도 모르는 얘기였을 것 같은데 너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솔직히 애까지 딸린 마당에 할 소리인가 싶다만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알아봐. 와, 진짜 장인어른 나한테 왜 그러시냐?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만 쥐잡듯 이러시냐고. 오빠, 취직한다고 해놓고 PC방 가서 놀고만 있었던 거 사실이야? 잠깐 머리 식힌다고 논 것뿐이야. 옥장판도 뜨겁다 싶으면 잠깐 절전 모드 되는 마당에 사람이라고 왜 안 그러겠어? 그럼 취직 활동 열심히 하고는 있다 이거네? 그간 작성한 이력서며 지원한 회사들 나한테 보여줄 수는 있고? 야,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왜 이러냐? 나 노력하고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고 오빠 취직 못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 난 노는 줄도 모르고 혼자서 대출이며 육아며 회사 일까지 다 도맡아 하는데 나 고생하는 줄 빤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미칠 것 같아. 제발 숨 좀 쉬자. 좀. 오빠 진짜 쓰레기다. 나 너무너무 실망했어. 실망하면 뭐? 이 결혼 나만 좋자고 해서 성립된 건가? 인생은 실전이고 결혼한 것도 내 선택인 거 몰라? 결혼하자면서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속도 위반하자고 했던 것도 오빠잖아. 순진한 나 꼬드겨서 결혼해놓고 지금 내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없건 말건 내 알바 아니고 나 기분 나빠서 당분간은 일자리 안 구할 거야.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 터질 것 같은 기분 좀 해소시킬 거니까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 한마디당 구직 활동 일주일 안 할 거야. 아빠 말이 맞았네.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잔소리 두 마디 했네. 이제 나 2주 동안 먹고 놀기만 할 거야. 철없는 남편의 실체를 왜 진즉에 몰라봤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달래 보기도 했지만 들은 척도 않고 놀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한숨만 늘어갔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절 힘들게 했는데요. 잘난 우리 아들 또 사돈 양반이 구박했다며? 그이도 참 그걸 또 그새 일러 바쳤어요. 애가 취직 못할 수도 있지. 그걸로 왜 사람 기를 죽이고 그래? 요즘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들 힘든 시대인데 왜 귀한 아들을 핍박하냐 이 말이다. 어머님, 그이 직장 구한답시고 PC방에서 흥청망청 놀고 쓰고 한 것도 들으셨죠? 당장 아빠가 그이 만나러 PC방에 안 갔으면 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고요. 그이 놀고 먹을 동안 저는 육아에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고요. 출산하고 얼마 쉬지도 못하고 바로 회사 복귀했고요. 이게 다 신뢰와 배려가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다. 아내가 안 믿어줘. 장인어른 핍박해. 애가 어디 숨 쉴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마른 애가 지금은 뼈밖에 안 남았던데. 맘 같아선 내 식당에 하루 종일 앉혀두고 삼시세끼 먹이고 싶구나. 어머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서 그런지 체중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이게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계속 말대꾸야. 시애미한테도 사사건건 트집 잡고 열받게 하는 거 보니까 아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가 결혼 반대할 때 들었어야 했던 건가 싶기도 해요. 결혼 반대는 바깥 핏줄만 할 줄 아는 게 아냐. 김씨 집안도 바깥 꼴 보기 싫으니 이제 절대 말 걸지 마라. 잘못했다. 싹싹 빌기 전까지는 용서 없으니 그런 줄 알고. 남편의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던 중 절 힘들게 하는 일이 연달아 생겼는데요. 집안일과 직장, 육아까지 모조리 떠맡고 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인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귀찮기만 했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의욕도 들지 않았죠. 정신과를 방문해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나마 멀쩡할 수 있었는데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더 심해지기만 한다. 그러지 말고 네 소유 빌딩 관리인으로라도 일해보는 건 어떻겠니? 업체한테 맡겨놓기만 하는 것보다 네가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럼 그냥 건물 관리인 자리는 그이한테 맡기는 건 어떨까? 안 그래도 어머님 식당 일이 좀 잘 돼서 그이가 돕느니 많으니 그러던데 왜 내가 진즉에 이 생각을 못했지? 관리인 일에 비하면 식당 일이 훨씬 고될 테니 그건 김서방한테 맡겨라. 너 그동안 일에 육아에 치이느라 고생했는데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엄마도 건물에 자주 들리니까 애도 데리고 오면 맡아줄 수 있을 거다.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다달이 나한테 주는 상납 안 밀리는 걸로도 충분하다. 너 필요하면 거기서 조금 빼는 셈 치면 되니까 사람 더 고용해도 되고.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도 소일거리 삼아서 관리인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남편에게는 관리인 일을 한다고만 알렸을 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제 소유의 빌딩이 있다는 말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 더 나태해지는 것이 남편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아들한테 듣자 하니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던데. 저야 잘 지내고 있죠. 어머님 식당도 요즘 점점 잘 된다면서요? 제가 그간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사돈 양반도 잘 지내고 계시고요. 네. 사위 때문에 딸이 우울증 걸린 거 말고는 문제 없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우울증 걸린 게 아닐 텐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돈 댁이 우리 아들 번 돈 딸한테서 죄다 뜯어내는 거. 이거 뭡니까? 설마 사람 쓰셔서 찍으신 겁니까? 제 아들 염탐하시더니 본인이 그렇게 될 줄은 모르셨나 봐요. 아들한테 듣자 하니 목수일도 별로 안 하는데도 잘만 놀러 다니신다던데. 자식 돈 뜯어서 놀러 다니시는 건 줄은 몰랐네요. 예. 너 우리 아들이 번 돈 갖다 바치고 등골 빼먹은 거 아니니? 이미 다 들켰으니까 이실 찍고 해라. 기가 막히네요, 어머님. 이제사 그이 몇 달 깔짝 일한 건 아시죠? 난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가증스런 부녀 얘기는 더 듣고 싶지도 않구나. 경찰서며 아는 검사분들이며 고소해놨으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거라. 지금 하는 얘기
사위도 다 알고 있습니까? 알다마다요. 애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합디다. 그 나이면 젊은 편이고 건장하시던데 일을 할 것이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들한테 용돈을 뜯어내요? 기생충도 아니고 피땀 흘려 아들이 번 돈을 어쩜 그렇게 빌부터 먹으실 수가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용돈 받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라고요. 아빠한테 막말하지 마시죠. 가짜는 우울증 핑계로 회사 때려치고 탱자탱자 논다더니 어쩜 그 딸의 그 애비일까? 이제라도 증거 잡아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천만다행이구나. 그간 몰래 빼돌린 돈 다 토해낼 준비나 하거라. 범 무서운 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동안 제가 일하고 육아 혼자 한 거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받아야 할 텐데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혀를 놀려? 우울증 핑계 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빌고 성실하게 일을 하란 말이다. 사돈댁이랑 같이 막노동이라도 뛰던가. 제가 일을 왜 해요? 당장 사진 찍힌 건물이 제 건데요. 뭐? 낮부터 술을 처마셨나? 웬 헛소리야? 제가 딸한테 준 건물 맞습니다. 봉투는 용돈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고요. 부녀가 쌍으로 미쳤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빌딩이 있으면서 왜 그동안 말도 안 했어? 글쎄요. 지 새끼만 이쁜 줄 알고 돈으로 사람 차별하는 시애미 걸으려고 그랬나 보죠. 일단 진정부터 하거라, 아가. 나도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있으면 풀자. 언제는 이혼시키겠다면서요. 증거 잡았다고 좋아하시더니 그건 내가 그냥 말이 헛 튀어나왔던 거야. 원래 내가 좀 감정적이잖니. 오해 풀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저도 거지 같은 사돈에 빈대 같은 사위, 더는 감당하기 힘드네요. 사돈 양반, 제가 잘못했으니까 화 좀 푸세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뒤늦게 시어머니가 애걸복걸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참을 수 없었죠. 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혼 내내 무능하고 나태했던 남편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주라. 응? 잘 하랄 때는 말 안 듣더니 다 끝난 마당에 뭔 소리니?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요즘 죄책감 때문에 나도 우울증 올 지경이니까 제발 용서해 주라. 위자료에 양육비 모두 엄마한테 다 빚져서 너무 죄송스럽단 말이야. 알 바 아니잖아? 엄마 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건 인정할게.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면서 자꾸 장인이며 당신 욕하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식당에 고되게 해보니까 돈 벌기 힘든 줄 이제 좀 알겠지? 응. 나 정말 철 많이 들었고 옛날보다 성장했어. 당신이 믿어주기만 하면 남편으로서 애 아빠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게. 엄마만 아니면 사실 진즉에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아니, 이 와중에도 엄마 핑계나 대는 거 보니까 인간 되려면 멀었어. 그냥 우리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맞아.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나 정말 좋아했잖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나 때문에 속도 위반까지 했던 사람 어디 갔어? 차단할게. 결국 남편이라는 지긋지긋한 사람과도 깔끔하게 인연을 정리했는데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 막막하겠다.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육아에 집안일, 직장 모두를 도맡아 하던 때보다 오히려 편할 지경이니까요. 상처가 깊었던 만큼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려고요. 앞으로 남은 생을 쭉 혼자 살아갈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제게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며 밤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살며 겪는 고민들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가슴속 짐을 덜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겠구나 싶은데요. 저 역시도 돈만 밝히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여자를 만나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보, 나 명품 가방 사야 하는데 400만 원만 송금해줘. 당신 이번 달까지 하면 대출만 벌써 3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4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그것도 가방 사는 데 쓸?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여보, 막상 일해놓고 대출 독촉 문자나 전화 오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하잖아. 나 그나마 집에서 쉴 때도 깨워서 위로해달라 놀아달라 그러면서 왜 갑자기 또 이래?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왜 이래?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돈 쓰고 싶은데, 왜 자꾸 쇼핑 욕구 억누르냐고. 나 결혼하면 여느 여자들 부럽지 않게, 적어도 밥 굶기진 않겠다고 말했던 거 거짓말이야? 밥 굶기지는 않고 있잖아.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르지? 나보다 학창시절에 못나서 일부러 데리고 다녔던 애가 지금은 의사랑 결혼했어.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아파트가 몇 평이니, 입은 옷이며 반지가 얼마니 자랑하는데 내가 미쳐 안 미쳐?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더니. 의사 남편처럼 나 호강시켜줄 거 아니면 이런 거라도 나 막지 마. 9살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도둑놈 소리 듣는 거 몰라? 평생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쪼잔하게 몇백 갖고 나 힘들게 하면 돼 안 돼? 나도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많아. 어떤 날은 기분 좋다고 하루 종일 나랑 놀고 싶다면서 돈만 써대지. 음악 배우고 싶다, 캘리그라피 배우고 싶다, 향초 만들고 싶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강의 듣게 해줘도 끝까지 한 게 하나라도 있어? 취미도 자꾸 하다 보면 돈벌이에 도움된다고 하면서 끈기 있게 붙잡고 쭉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원래 이것저것 해봐야 이게 별로구나, 이게 좋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법이야. 나 어릴 때부터 아빠가 공부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했지? 학창시절 때 나도 왕따당하고 부모 잔소리에 학대에 지금까지 안 미치고 배겨?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돈 써놓고 나한테 죄책감 느낀다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우울하게 하고 그 우울한 기분 나한테 기어코 전염시켜야 만족하잖아. 진짜 말 기분 더럽게 한다. 솔직히 나도 명품 가방 같은 거 필요 없어. 단지 이런 거 요구할 때 얼마나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나가 궁금한 거지. 됐으니까 평생 안에 궁상 맞은 여자 만들고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한참은 덜 했는데 이따가 장문으로 욕 써서 보내줄게. 저보다 9살이나 어렸던 아내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활기차고 즐겁다가도 우울증이 찾아오면 기어코 저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나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해. 왜 또 그래, 갑자기.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나 평소에도 쭉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 얼마 전에 명품 쇼핑백 사고 싶다고 뗐었던 거 자꾸 떠오르고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나도 사실은 알고 있어. 내가 떼쓰고 있고 쓰레기처럼 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사고 싶고 그것만 사면 정말로 기분 너무 좋아질 것 같아서 멈출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병원이라도 가는 거 어때? 뭐? 내 나름대로 위로 바라고 미안한 거 말하는데 나 정신병원 보내겠다고? 비정상인 아내는 병원 입원해주면 당신 혼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겠네? 전문가한테 상담받으면 좋아질 수 있대. 어차피 병원 가봤자 어디가 힘드냐 이러고 약 처방해주는 게 전부야. 나도 수없이 그런 상담 받아봤어. 그건 너가 병원에서 약 처방만 받으러 다녀서 그런 거고,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환자들 약물 치료랑 정신 상담 둘 다 병행한다더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어디로 들었어? 나 당신이 나 때문에 돈 쓰는 거 싫다니까? 나는 쓸 줄만 알고 버는 건 할 줄 모르니까 미안해서 그런 건데 또 나 때문에 돈 쓰라고? 이렇게 나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하고 괴롭게 하는 건 안 미안하고? 하, 나는 정말 미안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 꺼낸 건데 또 허들 높이고 사람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드네. 왜 맨날 얘기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좀 말자. 제발. 됐어. 나이 어린 거 말고는 오빠한테 모자란 거 투성이인 여자라서 미안해. 나 그냥 오빠랑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고 혼자서 쓸쓸하게 방에서 후회뿐인 인생 되돌아보면서 이불만 걷어차다 죽지 뭐.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소심하기는 해도 쾌활하고 착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요. 가족의 반대 끝에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아내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만 갔습니다. 비교하게 되는 것이 싫다며 친구도 만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을 끊어버리다시피 했죠. 결국 아내의 조울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는데요. 미안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때로는 절 무시하고 갖은 폭언에 인신공격을 쏟아내는 것이 아내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자. 쇼핑 때문에 생긴 빚만 지금 8천만 원이야.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집도 팔아야 할 지경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한테 돈 못 쓰게 하니까 내가 더 쇼핑 중독인 거잖아. 차라리 시원하게 허락을 해주면 나도 즐기고 그만둘 텐데. 원래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인 거 정말 몰라서 이래? 그럼 네가 돈 쓰게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그만 쓰게 될 거라고? 집에 쌓인 명품백이며 옷이며 구두며 더는 안 사게 된다 이 말이지?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을 힘들게만 해? 결혼할 때만 해도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사랑하면 뭐든지 참아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참아주고 이해하는 것도 주거나 받거니가 있어야지. 막말로 결혼하기 전에 있던 1억으로 집장만 했고 그때 너 비리는 것도 2천만 원 갚아줬어.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빚이 8천만 원이나 쌓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나도 일할 거라고 했잖아. 이 상처만 나으면 언제고 일하면서 당신한테 받은 거 다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응? 나도 숨 좀 쉬자. 숨 막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택시 운전하면서 밤새 동안 일하고 집에 방치된 설거지도 다 내가 하잖아. 우울하다고 고양이 사놓고 방치한 덕분에 사료주고 똥 치우는 것도 내가 해. 털 날리는 거 정리 다 내가 하는데 대체 당신이 하는 게 뭐야? 나, 당신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 진짜 실망이야. 당신은 안 그러겠지만 난 맨날 비 내리는 날씨처럼 늘 힘든 마음 갖고 있다고 말했었지? 결혼하기 전에는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비 내리는 날씨에 햇빛 떼어주겠다더니 죄다 거짓말이었네?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해도 너무하니까 나도 참다가 이러는 거야. 그딴 변명 듣기 싫고 나도 이제 당신 마음 안 믿을게. 앞으로 내가 잘 풀리더라도 뭐 나한테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 아내는 당장 뭐라도 될 것처럼 제게 으름장을 놨지만 개선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쇼핑에 열을 올리며 절 미치게 할 뿐이었는데요. 집에서는 말도 하지 않고 절 본 척 만척하는 아내.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전 일을 늘렸죠. 택시 운전도 모자라 배달일까지 해가면서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치는 제가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 걸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검진 결과는 대장암 3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암이 제게 닥치게 되자 세상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보, 나 대장암 3기래.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니. 병원에서 검진 받아봤는데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항암 치료며 병원비며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 많을 것 같아. 그래도 들어놓은 보험 있으니 그걸로 한동안은 치료받을 수 있겠지. 일단은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한테 말도 꺼내봐야 할 테고. 혹시 장인 장모님한테는 당신이 말해줄 수 있어? 뭐? 안 돼. 반대하는 결혼해놓고 사이가 암이라고 하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보나마나 나한테 인연전연하면서 욕이나 하실걸? 됐어. 그럼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이나 해. 구경이나 하라고? 사람이 걱정하는데 말 참 기분 더럽게 하네? 기분 나빴다니 미안은 한데 당신이 먼저 서운하게 하잖아. 남편이 암 걸렸다는데 장인 장모님한테 한마디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어릴 때부터 쭉 학대받았던 거 말했잖아. 그 힘들었던 얘기 다 들어놓고 왜 이해 못 해줘? 그리고 당신 암 걸려서 당신만 힘든 거 아냐. 나도 힘들어. 너가 암 걸렸니? 당신 죽으면 난 이혼 경력 남고 과부 되는 건데? 솔직히 내 얼굴에 내 나이면 더 좋은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시집 갔어. 그런데 멋대로 죽어버리고 내 인생에 흠집 남기려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랄까? 넌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기적인 소리 더 해볼까? 당신 치료한다는 거 그냥 취소하고 보험금 다 놔주면 안 돼? 어차피 대장암 3기면 가망도 별로 없을걸?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와, 이거 진짜 사람 아니네. 뭐? 내가 사람 아니라고? 틀렸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뒤통수 치고 힘들게 하는 거야. 너랑은 이제 더 말도 섞고 싶지 않다. 그럼 이혼이라도 하게? 암 걸린 남편 병수발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참 좋네. 그것만 알아도 내가 암 걸린 거 다 너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라는 거
나도 당신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으니까 도찐개찐이네. 암에 걸린 저를 오히려 조롱하는 아내.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고생을 했나 정말 처참한 기분이었는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위해 더욱 큰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암 검사를 다시 받아본 결과 저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암 3기라던 초기의 검사가 사실은 오진이었다는 게 밝혀진 까닭이었죠. 앞선 오진에 분노하기보다는 새로 얻은 시간과 생명인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는데요. 아내에게 이를 알리자 절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당신이 암이 아니길 내가 얼마나 바랐는 줄 모르지? 부처님, 하나님, 내가 신이란 신은 다 찾아서 기도하고 또 했어.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다. 암보험금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원래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럼 나도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잊어버려. 화나거나 기분 상했다면 진짜 미안. 그리고 나 지금 당신 암 때문에 계속 고민하느라 너무 맘이 괴로워서 그런데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가방 좀 사주면 안 될까? 장바구니고 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미안하면 나랑 좋게 이혼해주라. 난 너란 여자 더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부부 사이에 이런 시련 한둘쯤은 있는 거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잖아. 너는 사시사철 마음 우울해서 비 내리는 사람이라며. 늘 비 내리는데 언제 굳겠어? 지금 내가 했던 말로 트집 잡고 그럴 거야? 인생 색이 회어든 거나 다름없는데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새로 얻은 인생. 그리고 남은 평생을 너랑 한다고 생각하면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고 각자 갈 길로 가자. 너가 이때까지 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건 위자료로 다 토해내고 진심이야? 위자료라니? 친구처럼 의사 직업이 사람 잘 꼬셔보고 새 인생 잘 살게 해봐. 야, 내가 지금 빌고 있잖아. 너 대장암 3기니까 그냥 죽으라고 했던 거 본심 아니었다고. 결국 전 괴물처럼 끔찍한 마음을 가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나 아내의 친구에게서 우연히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막 살다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섣불리 위로를 하거나 동정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여자인지라 그저 기억에만 묻어둘 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힘든 기억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후련한데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기적인 여자를 만나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